팔짱을 끼는 것은 상대와 자신 사이에 벽을 만드는 행위다. 다시 말해, 겉으로 아무리 상냥한 태도를 보이더라도 본심은 상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용무가 있어서 다가가려 하는데 팔짱을 단단히 끼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니 다음 기회를 노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업무에 관해 보고하는 장면을 상상해보자.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썩 좋지 않은 신호다. 통상적인 보고를 하는 상황이라면 상사에게 달리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부하 직원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일 것이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상사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건 상당히 화가 났으며 직원의 실수를 책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다. 어떤 이유든 간에 신경이 곤두선 상사는 자신도 모르게 팔짱을 껴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한편 상대가 팔짱을 푼 상태거나 나아가 손바닥을 이쪽으로 내보이는 경우라면 긍정적인 신호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손바닥과 손목 안쪽을 보여주는 행위를 파밍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그 사람의 마음이 이미 열렸고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도 좋다. 그런 측면에서 평소 손바닥을 상대방 쪽으로 주로 향하는 사람은 개방적인 성격이라 볼 수 있다. 생면부지의 사람과도 금방 친구가 되는 밝은 사람이다. 팔짱을 수시로 끼는 유형은 타인을 대할 때 본심을 감추려 하지만 팔을 자유롭게 두거나 손바닥을 보이는 사람은 마음을 쉽게 터놓는다. 단점이 있다면 감정이 얼굴에 너무 쉽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본심을 숨기려 해도 금방 들통이 나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민망하거나 섭섭하게 만들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내 존재가 호감인지 아니면 영 비호감인지 궁금하다면 커피를 한 잔 권해보라. 여기 커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컵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팔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 호감도를 측정해 볼 수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팔은 방어막 역할을 한다. 만약 상대방이 내게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거나 뭔가 부담스러워서 거리를 두고 싶어 한다면 컵을 든 팔을 가로막듯이 놓아서 두 사람 사이에 벽을 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면 팔의 방향이 나를 향해 열려 있을 것이다. 아이가 울면 부모는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몸을 어루만져준다. 그러면 안정을 찾은 아기는 울음이 잦아든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우리는 불안할 때 안아주고 달래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만짐으로써 아기 때 부모님이 제공해 주었던 포근함과 안락함을 만들어낸다. 누군가와 접촉함으로써 안정을 찾는 것은 접촉 위안이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어루만져 위로하는 것을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한다. 흔히들 하는 턱 꿰는 행동 또한 자기 접촉 행동 가운데 하나다. 턱을 꿰고 있다는 것은 눈앞의 상황이나 대상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다. 허전함을 메우고자 자기 자신과 접촉하여 가상의 친밀함을 느끼려 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다른 말로 자기 친밀성이라고도 한다. 자기 접촉 행동은 턱 꿰기 외에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털없는 원숭이라는 저서로 유명한 동물 행동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일반적인 자기 접촉 행동의 예로 턱 받치기, 머리카락 만지기, 입 만지기, 관자놀이 받치기 등을 들었다. 흥미로운 부분은 성별에 따라 행동하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관자놀이 받치기는 2대1의 비율로 남성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머리카락 만지기는 3대2의 비율로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만약 대화를 나누는 상대가 턱을 꿰고 있다면
상당히 지루해하고 있다는 증거다. 혹시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말을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도록 하자. 같은 자기 접촉 행동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가령 손가락으로 입술을 만지작거리는 입만지기는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려 한다는 의미가 있다.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어머니는 젖을 물리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꼭 안아준다. 손가락은 아기 시절 어머니의 젖을 물던 기억의 대신이다. 마음이 불안할 때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입에 대거나 물어서 안정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손톱이나 손가락 관절을 깨무는 행동이 나타난다. 이 정도 되면 욕구 불만이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의 손톱을 보면 끝부분을 모두 이로 뜯어내서 거칠거칠한 경우도 흔하다. 머리카락 만지기도 비슷하다.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돌리거나 만지는 정도라면 자신을 위로하는 표현이지만 이보다 더 심해져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뽑는 단계까지 가면 자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나 스스로에 대한 짜증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람은 입으로 거짓말을 하고 손으로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 한 연구자는 여성 피실험자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준 뒤 2가지 주문을 했다. 먼저 영상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고 주문했고 다음으로는 거짓말로 내용을 지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거짓말을 하는 순간과 진실을 말하는 순간을 몰래 촬영해 인간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표정과 몸짓을 주로 나타내는가를 분석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짓말을 할 때는 손을 얼굴에 대는 동작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특히 자주 나타나는 것이 입을 손으로 덮는 동작과 코를 만지는 동작이었다. 입을 손으로 덮는다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다. 입에서 나오는 거짓말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다. 코를 만지는 것은 입을 덮는 행위의 변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밖에 아래턱을 두드리거나 입술에 손을 대거나 눈썹 또는 귓볼을 잡아당기는 등의 동작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실험 결과가 맞다면 우리는 사람의 얼굴만 보고도 거짓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 흔히들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얼굴은 위장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이다. 표정은 통제가 가능하고 일부러 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 가장할 수 있다. 이를테면 최근 안 좋은 일을 겪은 사람을 만났는데 의외로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한 표정을 보일 때가 있다. 언뜻 냉담해 보이기도 하는 그 표정은 사람들 앞에서 울거나 무너져서는 안 돼 하는 의지를 끌어내 얼굴 근육을 통제한 결과다. 그 사람의 진짜 표정은 그 표면 아래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정은 애써 숨기더라도 일순간의 시선 등을 통해 본 마음이 언뜻 드러나기도 한다. 바디랭귀지 전문가인 앨런 피즈와 바바라 피즈 부부는 저서 당신은 이미 읽혔다에서 이런 사례를 소개했다. 어느 여성 면접관이 한 남성 지원자와 면접을 진행할 때였다.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었는지 묻는 질문에 남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간관계에는 불만이 없었지만 회사의 장래성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혹시 이전 회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 녹화해놓은 면접 장면을 다시 한번 돌려봤다. 그런데 예전 상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째서인지 남자의 얼굴 왼쪽에 일순간 빈정거림이 서린 웃음이 떠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지원자에 대해 자세히 조사한 결과 전 회사 동료에게 마약을 팔다가 해고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만만하게 거짓말을 시도했으나
몸에 드러나는 신호마저 숨기지는 못했던 것이다. 인간의 감정은 우뇌가 담당한다. 우뇌는 좌반 시내의 신호를 보내므로 부자연스러운 웃음은 얼굴의 왼쪽에 나타나기 쉽다. 앞서 소개한 입으로 손을 덮거나 코를 만지는 등의 코드는 눈에 쉽게 띄지만 어떤 코드들은 상당히 미묘하다. 일례로 짧은 시선 변화 등은 일순간 스쳐 지나가서 알아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상대의 코드를 의식하고 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혹시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청신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빨간 경고등이다. 경고등에 불이 들어왔을 때 알아챌 수 있어야만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할 것인지 방향을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